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2023년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부동산 공법 최종 핵심 이론 강의 시간입니다. 네, 자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아주 스피드하게 가장 핵심 중 핵심을 뽑아서 마지막으로 같이 함께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물론 이제 총정리 이론 강의라든지 또 실전 문제, 예상 문제 풀이까지 다 마무리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설명은 없이 그동안에 공부했던 내용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첫 번째, 자, 우리 그 40문제 중에서 12문제를 출제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 그 1번 문제는 광역도시계획을 출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단위가 뭐죠? 광역계획권이 됩니다. 그죠? 네, 광역계획권을 단위로 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됩니다. 자, 그때 광역계획의 지정 목적을 여러분이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광역계획권은 핵심이 뭐죠? 광역계획권의 핵심이 곧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가 포인트죠. 주로 정답은 광역계획은 여기서 정답을 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광역계획의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쳤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설명했었죠. 여러분, 여기는 서울입니다. 서울특별시고요. 자, 인근의 경기도 파주시입니다. 경기도 파주. 그리고 경기도 연천구지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렇게 서울, 파주, 연천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줍니다. 이것을 우리 무엇이라고 하죠? 광역계획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왼쪽은 서울특별시, 오른쪽은 경기도, 파주, 연천이니까 광역계획권 두 개에서는 시도 관할구에 걸치게 됐죠. 이때는 광역계획권 누가 지정하죠? 그렇죠.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국토교통장관. 국토교통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 이때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는 이제 국토교통장관인데,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도지사가 협의합니다. 협의해서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면 시도지사 공동 수립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광역계획의 지정권자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를 혼동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광역계획이 도관할구에 속하는 경우죠. 도관할구에 속하는 경우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는 경기도 파주시, 여기는 경기도 연천군입니다. 연천군. 자, 이렇게 파주시하고 연천군을 묶어줍니다. 묶어주면은 광역계획권이 되죠. 이때는 자, 어느 한쪽에 파주시장과 연천시장이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관할구역 범위를 각각 넘어버리잖아. 그래서 파주시하고 연천군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경기도이기 때문에 이때는 광역계획을 누가 지정하죠? 그렇죠. 경기도지사가 광역계획을 지정하고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이 대답 못하시면 안 돼. 광역도시계획은 관계되는 시장군수, 즉 파주시장과 연천군수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협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면 관계되는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관할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도지사, 자,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협의해서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누구에게 승인받죠? 국토교통장관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죠. 시장군수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도지사 승인, 관할도지사 승인.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장관의 승인. 그렇게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의 지정권자하고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 그리고 광역계획의 지정권자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지정 단위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광역계획권이 지정이 되면은 그 지정된 광역계획권 단위로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무엇이 수립되는 거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데 그때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할까라고 하는 거죠. 다음 부분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자,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관할구이죠. 조금 전에 파주하고 연천구를 묶고 있는 같은 도 관할구이잖아. 이때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경기도에서 지정하지만 광역도시계획은 관할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공동수립, 시장군수 공동수립이죠. 그 다음에 광역계획의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에 걸치게 됐어. 아까 서울, 파주, 연천을 묶으면 시도 관할구역에 걸치게 됐죠. 이때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해서 공동수립 그렇게 됩니다. 항상 비교해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소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시 없으면 누가 수립하죠? 관할 도지사 수립.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거나 중요하잖아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자 광역계획을 지정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시도지사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시 없으면 국토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하급청의 요청이 있으면은 즉 시도지사가 요청하면은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하급청이잖아.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도지사가 시장군수와 공동 수립할 수도 있고 또 시장군수가 협의를 요청하면 도지사, 관할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수도 있죠. 자, 하급청의 요청에 의한 공동 수립도 자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점검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광역도시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 여러분이 보시고 이때 이제 좀 그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기초조사잖아요. 기초조사. 그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은 그 광역계획 안에 인구, 경제, 사회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에 관한 사항을 미리 조사하고 측량해야 한다. 그래서 국토교육법상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는 의무사항이죠. 조사, 측량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서 기초조사를 했어 하면은 그 기초조사를 통해서 뭐 인구 현황, 뭐 또 산업 현황, 토지 이용 상황, 주택에 관한 정보를 다 얻게 되잖아요. 교통에 관한 사항 등 그 정보를 일회용으로 하지 않고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기초조사를 했다면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죠.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도시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변동상 등록된 정보에 해당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구축한 경우 그 등록된 정보 해당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를 했다면 기초조사 정보 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변동사항을 5년마다 확인해서 결과를 반영시켜라.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두 번째 주민적인 정치, 공청이죠. 공청을 개최해서 주민과 그리고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되고 그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할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이죠. 광역도시계획 승인 보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자죠. 승인권자 아까 잠깐 설명드렸어요.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광역계획은 지정하고 몇 년이죠? 3년 내에 승인 신청해야 돼. 3년 내에 승인 신청 없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누구에게?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광역계획은 지정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 내에 승인 신청하죠? 3년 내에. 만약에 3년 내에 승인 신청이 없으면은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잖아요. 원리가 똑같죠. 자, 이것은 승인 절차는 승인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할 때는 승인하기 전 미리 승인해야 될 그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관계되는 관계 중앙행정위원장과 협의하고 그리고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계획에 시비를 줘서 승인을 하게 되면서 협의 및 시비를 거쳐서 승인하게 되죠. 도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자, 광역도시계획의 조정이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광역도시계획 조정은 아까 그 광역계획의 두 개성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치면은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광역도시계획은 누가 수립하죠?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해야 돼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을 공동 수립해야 될 시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된 거예요. 협의가 안 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조정해달라고 조정을 신청할 수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았어. 그러면은 시도지사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광역도시계획 조정 신청을 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단독으로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당사자 간의 협의를 권고할 수 있고 기한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국토교통 장관이 직접 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뭐 늘 핵심으로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좀 스피디 있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은 쉬운데 한 2년에 한 문항 정도, 2년에 한 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자, 도시군 기본계획을 누가 수립할까? 중요하잖아, 이거요. 수립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할까?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은 뭐예요? 하나의 도시나 하나의 군 관할 구역 단위로 수립하는 행정계획이라고. 그러면 도시는 누가 수립하죠? 네, 시장, 관할 시장이 수립하겠죠. 군은 누가 수립하죠? 군수가 수립하죠. 그래서 이해하시라고 했잖아. 그래서 별도로 외우지 않더라도 도시군 기본계획 누가 수립하죠? 그렇죠. 가장 큰 도시의 시장부터 하면 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다음의 요건, 동그라미 1번과 2번 중 한 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읽고 지나가면 되잖아.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해당하지 않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은 시 또는 구로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 인구 10만 명 이하인 시 또는 구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정보를 대상으로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시 또는 구로서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아니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관 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수립 절차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가 매우 유사하니까 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는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수립 절차에서 하나만 체크할게요, 여러분. 광역도시계획 수립 절차가 똑같아요, 보니까. 그죠? 네, 의견 청취 똑같잖아. 중요한 건 이 두 군데가 중요하죠.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요소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도 기초요소는 임의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이잖아.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요소 할 때 두 가지를 포함시키게 돼요. 두 가지. 기초요소 할 때 토지 적성평가, 재적성 분석 두 가지를 포함시키게 되잖아. 여기에 환경성 검토는 포함되지 않죠. 여러분, 환경성 검토는 조금 있다가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기초요소에는 토지적성 평가, 재적성 분석,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근데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요소에는 토지적성 평가 후 재적성 분석 영상만 포함을 하게 되죠. 이게 원칙인데, 이것 두 가지를 포함시키는 게 원칙인데,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미 토지적성평가 등을 실시했다면 토지적성평가나 재적성 분석을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죠. 네.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모두 비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의견 청취, 즉 공청회 철도에서 주민과 관계자분으로부터 의견을 듣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도시군 기본계획 핵심을 전달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이 나와 있습니다. 승인이 나와 있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죠. 여러분, 도시군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했을 때만? 그렇죠.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을 시장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새로 수립하거나 수립된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는 관할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요거 조심해야 되죠.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광역자치단체장이잖아. 이 광역자치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게 특징이야. 승인 규정이 없다는 게 특징이라고. 승인 없이. 자, 광역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는 관경기관장과 사전 협의하고 지방도시군에 시를 줘서 수립과 변경이 바로 확정되는 것이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승인 규정이 없는 게 특징이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까지 이제 살펴보셨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을 합하여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둘 중 하나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광역도시계획과 광역계획권이 출제될 확률이 한 70%, 도시군기본계획이 단독 출제될 확률이 한 30%, 그 정도 비중을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도시군관리계획 보겠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직간접적으로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여러분 도시군관리계획을 누가 입안할까? 입안권자는 당연히 암기를 있어야 되죠. 근데 하나도 부담되지 않는다. 한번 보실까요?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하나의 도시와 군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그 도시와 군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계획이에요. 그 도시와 군 지역의 토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죠? 6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정책으로 입안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도시군관리계획이잖아. 그래서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입안하죠? 도시는 시장이 입안권자 되죠. 군은 군수가 입안하는 거예요. 아니어도 되죠. 그래서 가장 큰 도시부터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구역사, 시장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하는 게 원칙이다. 서울시 관할구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서울시장이 입안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경남 산청군은 산청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게 원칙이지 뭐. 저기 경상북도 영주시는 영주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게 원칙이지 뭐. 네. 어떤 경우에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아닌 일반 도지, 어떤 경우에도 관할 구청장, 구청장이 입안을 한 경우는 없잖아요. 왜요? 도시나 군 단위로 입안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군수도 광역시 군수는 입안권자에 포함돼 안 돼. 여기서 군수는 입안권자다. 여기서 광역시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지.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은 네, 인천광역시장이 입안권자 되기 때문에 네, 인천광역시 강화군수는 입안권자에서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도시군관리계획은 부산광역시장 입안권자 되기 때문에 그죠? 부산광역시 그 기장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서 제외되는 거죠. 광역시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서 제외된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도시는 시장이, 군지역은 군수가 입안함이 원칙인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입안하는 것은 당연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하거나 둘 이상의 시도입니다. 시도 핵심이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지정하는 서울시하고 경기도는 시도잖아.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합니다. 그 다음에 둘 이상의 똑같아. 시도 서울시하고 경기도 관할구역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은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입안하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죠? 둘 이상의 시도 이게 핵심이잖아. 근데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 있죠. 도지사가 입안할 수도 있어. 도지사는 둘 이상의 시군이니까 파주시, 연천군은 시군이잖아. 파주시하고 연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또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네,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도 있죠. 그리고 하나 더. 도지사가 직접 수립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될 사항은 네, 도지사가 직접 입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도시군관리계획 누가 입안하죠? 자, 도시는 시장, 군은 군수가 입안함이 원칙인데 국가계획 등과 관련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이 필요하거나 둘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서 용도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고 둘 이상의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지정하는 용도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그리고 시군 관할구역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포함된 경우 그리고 도지사가 직접 수립한 사업계획 중에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 포함됐다면 누가 입안할 수 있죠? 도지사가 입안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의 공통점은 전부 뭐죠?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는 오직 행정청에 하나여 입안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은 우리 서울 시민들, 부산 시민, 뭐 인천 시민, 즉 주민들은 행정층이 아니니까 도시공간계획 위반을 직접 할 수가 없고 주민들은 뭐하죠? 위반을 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도시공간계획 위반 제안 나와있죠. 너무 중요하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도시공간계획 위반 제안. 네. 누가 제안하죠? 주민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도 도시공간계획 위반 제안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4개를 같이 오자겠지. 자, 도시공간계획 위반 대상과 없어서 주민 제한 대상 4개는 외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그리고 이걸 외워야 되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과 변경이죠. 그리고 입지규제 지소구역, 입지규제 지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도시공간계획은 주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 그리고 입지규제 지소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주민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제한하려면 동의서 가지고 제한해야 되는 거야. 동의 요건, 제한을 위한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되죠. 예를 들면 동의 요건,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을 위한 개량에 관한 도시공간계획 위반을 제한하려면 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대상 토지 면적,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대상 지역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춰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분별하게 도시공간계획 위반이 제한될 수 없도록 동의 요건을 규정한 거죠.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제한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전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과 변경, 산업유통개발진구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과 변경 이런 것은 나머지는 전부 얼마죠? 나머지는 전부 대상 지역 토지 면적 3분의 2, 대상 지역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게 된다는 거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만 5분의 4, 나머지는 전부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도시공간계획 위반이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동그라미 3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면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증비할 목적으로 지정된 용도지구잖아. 그러면은 산업기능과 유통기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정도의 요건을 갖추어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제한하라는 거지. 그래서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제한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갖춰야 될 요건이 그러는 거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이 제한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 토지 면적은 10,000제곱 이상, 30,000제곱 미만일까. 그리고 용도지역 꼭 외워야 됩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지역에 해당하고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 100% 50 이상 돼야 되니까 계획관리지역이 절반 이상이고 일부 자연녹지지역과 일부 생산관리지역이 이렇게 포함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되는 거죠. 계획관리지역이 50% 이상이고 나머지 일부는 자연녹지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도시공간계획 위반이 제한되면은 제한되로부터 며칠? 45일 내에 제한된 것을 도시공간계획 위반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이죠. 도시공간계획 위반을 제한받는 자는 제한자와 협의해서 자 이게 중요하죠. 도시공간계획 위반과 결정에 필요한 비용이야. 예를 들면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했다고 그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한 주민에게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고 그 제한된 도시공간계획을 제한된 것을 도시공간계획으로 정책으로 제한된 것을 도시공간계획으로 위반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이야. 이게 조심해야 될 거.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했다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이 아니고 그 제한을 도시공간계획으로 위반하고 결정하는 데 드는 비용, 그 전부 다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시공간계획, 자, 위반 절차를 같이 볼까요? 네. 도시공간계획 위반 절차 같이 보겠습니다. 네. 위반 절차 올라갑니다. 자, 도시공간계획 위반 절차. 잠깐만, 여러분. 도시공간계획으로
정책을 위반할 도시군관리구를 위반할 수 있는 대상이 몇 개죠? 6개가 6개. 6개의 구체적인 정책으로 위반한 게 도시군관리구역이잖아요. 그때 도시군관리구로 위반할 수 있는 대상 6개. 자,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과 변경. 2번 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3번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 4번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5번 지구단위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구역 수립과 변경. 6번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이 주민제한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그 6개가 도시군관리구역 위반 대상이잖아요. 그 5가지를 정책으로 위반할 때, 예를 들면 서울시 녹지정이야, 서울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고 용도지역 변경이잖아. 자,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야. 이 30만 제곱미터의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정책을 도시군관리구로 위반할 때는 이건 3가지 단계를 거쳐서 정책으로 위반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광역도시구역 수립할 때 기초조사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기 때문에, 네, 광역도시구역 수립과 도시군 기본구역 수립과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할 때 기초조사는 전부 광역도시구역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의무사항이에요. 조사 청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도시군 기본구역 수립할 때 기초조사는 2가지가 포함되잖아.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조사에는 2가지가 뭐죠?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 근데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할 때 기초조사에는 이게 추가되잖아.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이 포함되잖아. 근데 경미한 사항이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위반이 될 때는 기초조사 등이 생략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나 요약집을 한번 기본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본서 교재를 한번 더 중요사항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기본서에 같이 수업하시면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을 위해서는 자 이렇게 기초조사하고, 두 번째는 공고 및 열람이죠. 공고 및 열람 절차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죠. 즉, 자, 이렇게 공고 및 열람, 그런데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뭐죠? 공청회잖아, 공청회.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는 공청회가 아니고 공고 및 열람 절차. 즉, 도시군 관리구역으로 위반되는 사항을, 이거 서울시 녹지지역을 주주로 변경하는 사항이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되려면 이 안건을 주민에게 알려주는 거야. 서울시 녹지지역 30만 제곱미터를 주거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이 변경안을 서울지에서 발간되는 2개성의 신문과 2개성의 일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련 서를 며칠 이상 14일 이상 공개 열람을 시키잖아. 그래서 그 열람 기간 내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절차는 공고 및 열람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네, 다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으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주민 의견 청취 없이, 즉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하고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할 때는 10번째 지방의회, 서울은 서울시의회 의견을 드려야 되죠. 자,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할 때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드려야 할 대상이 쭉 나와 있다고 1번 꼭 읽으십시오.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할 때는 해당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서울시 녹지지역을 주거지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할 때도 서울시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만 정책 위반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자, 위반 절차 3가지.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 중요사항을 같이 체크를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위반된 도시군 관리구역 어떻게 결정될까요? 결정 절차, 결정권자하고 결정 절차하고, 네, 결정권자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시군 관리구역 위반권자하고 위반 절차를 공부했잖아. 위반은 누가 하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으로서, 즉 도시는 시장, 군은 군수가 위반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이 필요하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하는 용도 지역 등 지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국토부장관이 위반하고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서 용도 지역 등을 지정하거나 둘 이상의 시군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계획 중 도시군 관리의 결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누가 위반하죠? 도지사. 그리고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 공고, 열람, 절차 동안 주민에겐 청취. 그리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의 위반 등은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기초조사하고 주민에겐 듣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서 정책으로 위반이 된 거죠. 위반, 정책 정책안을 만드는 걸, 이걸 정책의 안건으로 만드는 걸 위반이라고 한다고. 자, 이 안을 정책으로 결정합니다. 누가 결정할까? 결정권자. 결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결정 절차를 지금부터 보겠다는 거죠.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고 이런 거는 그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망설임이 있으면 안 돼, 진짜. 누가 결정하죠?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직접 또는 시당구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하는 원칙인데, 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시당군수가 직접 또는 신청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시당군수의 신청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죠. 다만 아무튼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다음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즉 시당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당군수가 직접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반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거나 또 시장구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구수가 직접 결정한다. 결정권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이게 원칙이라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거죠. 세 개입니다. 세 개. 이 세 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상 이 세 개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얼부는 누가 결정하죠?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네, 암기를 같이 봅시다. 아니,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을 하급기관 시도지사가 결정 못하잖아.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합니다. 국장이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한 도시군관리계획, 그러니까 용도구역 중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를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둔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자 이제 화면을 봅니다. 고기 드시고요. 저기 집중. 눈 보세요. 자, 도시군관리계획 중에서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관리계획,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와 주둔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부 장관이 직접 결정할 수 있죠. 여러분, 수산조업보호구역은 가나리 해양수산부이기 때문에 수산조업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회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입지규제 취소구역, 입지규제 취소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거나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미연번은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그래서 입지규제 취소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지정권자 되는 거야. 다만 그때 결정권자, 입지규제 취소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의 시장군수는 제외돼요. 그래서 시장군수를 제외한 모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입지규제 취소구역 지정과 변경,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의 수립과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자, 결정권자를 봤죠. 자, 그러면은 이 결정권자가 결정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칠까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료를 같이 볼까요? 협의 및 심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결정 절차 나와 있습니다. 협의 및 심의죠. 승인할 때,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 승인할 때도 협의 및 심의. 위반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때도 결정 전 사전 협의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거죠. 협의 및 심의 그렇게 되죠. 네. 근데 여러분, 아까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요하고요. 국방상 국가안전보장 기밀을 요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도출권 관리에 위반할 때 주민에겐 청취 절차가 생략될 수 있잖아. 마찬가지야. 국방상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을 정수로 결정할 때는 협의와 심의 과정에서 기밀이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네, 협의와 심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고. 협의 심의 없이 바로 위반된 도시관리계획이 정책으로 결정될 수도 있다고. 자, 보겠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거야.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때 누구하고 협의해야 되냐면은 결정해야 될 도시군관리계획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행정기관장과 미리 사전 협의해야 돼. 그리고 시도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결정해야 될 도시군관리계획에 관계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 그래서 시도지사는 누구하고 협의하죠?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하고, 국토부 장관은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요한데, 자, 이렇게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 결정할 때는 관계되는 모든 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하는 게 원칙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결정을 할 때는 네, 국토교통부 장관과 직접 협의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다시 할게요. 여러분,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때 누구하고 협의해야 되죠? 결정해야 될 정책에 관계되는 모든 관계행정기관장과 사전 협의하는 게 원칙인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거야.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하여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경 결정 전 사전 협의를 직접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중요하지. 예를 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거야. 결정할 때는 국토교통부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거지. 근데 시도지사가 결정할 거야.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시도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합니다. 이게 원칙이라. 근데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는, 한마디로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원칙이지만, 시도지사가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하는 공동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참 중요한데요. 여기까지가 자, 광역계획금부터 시작해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과 결정, 위반권자, 위반 절차, 결정권자, 결정 절차의 복습을 다 해드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챕터 4, 강론,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표에서 첫 번째 용도지역편, 용도지역편으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용도지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한다. 이 원칙이잖아. 근데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지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위반과 결정 절차에 의하지 않은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잖아. 예를 들면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과 그 매립구역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인천이에요. 인천이잖아. 인천은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고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이다 라고 가정합시다. 근데 인천 앞바다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을 했어요. 매립을 했고, 이 바다를 매립의 목적이 인천의 송도시 도시처럼 도시개발이 목적이라고. 그럼 봐요. 바다의 매립 목적이 도시개발이고
매립구역이 이웃한 인천의 용도지역도 도시지역이니까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잖아. 같을 경우에는 이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 여기서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은 인천이잖아. 인천의 용도지역인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기억나죠? 바다의 매립 목적과 매립구역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을 경우에는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 관리구역의 입안과 결정 절차가 필요 없잖아. 필요 없이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매립지 공사가 끝나면 준공사를 받거든. 그 매립지의 준공인가일부터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이웃하고 있는 인천의 용도지역인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니까 이때 관계된 인천시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 고시를 별도로 해드린 거야. 고시까지 있은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 말이야. 이웃 용도지로 지정된 것으로만 보는 거야. 근데 이런 그림 그리지 않을 거야. 자, 공유수면 바다의 매립 목적과 그 매립구역이 이웃하는 용도지역의 내용이 서로 달라. 즉 인천의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이고 매립 목적이 농지 조성이면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르잖아. 그리고 매립구역이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해서 즉 매립구역이 도시지역에 걸치고 밖에는 계획관리지역에 걸친 거야.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게 됐다는 거지. 이럴 경우에는 특례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둘의 경우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매립구역이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하고 있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 그 매립구역에 속할 용도지역은 원칙대로 도시군관리구역으로 도시군관리구역 결정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이 두 가지 경우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서로 다르거나 매립구역이 두 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거나 이웃할 경우에는 용도지역 지정 특례가 허용되지 않고 바다의 매립 목적과 이웃 용도지역의 지정 목적이 같을 경우만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웃 용도지역으로 용도지역의 지정 것으로 특례가 허용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의제가 되는 경우죠. 자, 짱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국토교육법이니까 국토교육법 시간에 이 법은 국토교육법이지 뭐.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도시군 관리구역 결정이 고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5개잖아요. 당연히 낯설지 않죠. 항만법상 항만구역, 항만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항만구역이 지정되거든. 자, 이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서 어디에 연접해야 되죠?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이 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구시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 항만구역이 지정된 공유수면에 도시지역으로 별도로 용도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 없이 항만도시 개발이 쉽게 가능하도록 이 어떤 특례를 허용한 거야. 앞으로 항만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항만법상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즉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에 항만구역이 지정고시 된 지역은 이 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로 보아서 그 항만구역이 바로 용도지역 변경 없이 항만도시로 개발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특례가 허용된 거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어촌법상 의항구역이죠. 의항구역은 의항도시, 우리 그 설해포구처럼 어선이 들고 나고 생선을 경매에 붙여서 팔고 이런 의항도시를 말하는 거죠. 자, 의항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어촌의항법상 의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도 이 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구시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뭐죠?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무조건 그 공유수면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게 아니고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이게 중요해.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만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되는 거야. 그러면은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이 지정돼도 관리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되지 않는다 이 말이야. 핵심은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이 되는 이게 도시적인 핵심이라고. 그 다음에 산업 입지 및 개발하는 법률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로 지정돼서 공업도시 개발에 첫걸음을 뗀 것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가 의제됩니다.
네, 단 조심해야 되겠죠. 자, 상계법상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된 곳은 도시주로 결정고시가 의제되지만 농공단지는 의제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농공단지는 제외되는 거 조심해야죠. 그러니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농공단지가 지정된 곳은 이 법상 도시지구로 결정고시로 본다. 옮겼습니다. X가 된다고. 그 다음에 택지개발 축지법상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돼서 아파트 중심에 첫걸음을 뗀 것도 도시지구로 결정고시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전기장비라고 그랬잖아.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화력 발전소 건설을 통하여 전기 자원을 개발할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적은 이 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단 조심히 드리겠죠. 이때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할 목적으로 지정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은 도시적으로 의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게 중요하다고. 네. 자, 그러면은 국토교육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 등수로 보는 대상 5개를 했죠. 항만구역과 의항구역으로서 도시적에 연접된 공유수면,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사업단지가 지정된 지역, 그리고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된 곳, 그리고 원자력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건설을 목적으로 전원개발 사업구역과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지역은 전부 이 법상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로 본다. 그렇게 하면 되죠. 네. 그 다음에 용도지원에서 행비지원이죠. 행비지원.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원에 땅 사면은 어떤 개발행위가 법에 의해서 제한되고 어떤 개발행위는 가능한지. 근데 가장 대표적인 개발행위가 뭐죠? 건축행위 때문에 용도지원에서의 행비지원은 곧 용도지원에서의 건축 제한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자, 여기 이 용도지역에 땅 사면은 즉 제1종 전용주거지로 지정된 지역에 땅을 사면은 어떤 건축을 할 수 있고 어떤 건축을 못 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 어디에 규정되는지 알아야 그 규정을 보고 상담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제한은 건축 제한이죠.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정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걸 외워야 되잖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이때 대통령령이 뭐죠? 이법 국토교육법이죠. 이법 시행령, 국토교육법 시행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국토교육법 시행령에서는 21개 용도지역별로 건축 제한에 관한 별도로 준비된 별표가 용도지역 숫자만큼 21개가 있다고. 이 21개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의 표를 보고 예를 들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다음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 표가 이렇게 1종 전용주거지에서 건축 가능한 건축물을 지은 표가 있는 거야. 여기서부터 제일 마지막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표까지 이 표가 용도지역 숫자만큼 21개가 있어. 그 표가 곧 국토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용도지역,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행비제한, 건축 제한은 무엇을 규정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아니면은 대통령령은 곧 이법 시행령을 말하니까 국토교육법 시행령, 국토교육법 시행령으로 정한다라고 암기라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다만 이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잖아.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 법률로 따로 정하는 경우가 있죠. 예외가 있다고. 예외는 이거야 되잖아. 개별법으로 건축 제한을 따로 정하는 건 이거야 되죠. 예를 들면 어떤 용도지역에 농공단지로 지정된 토지는 같은 법, 이때 같은 법은 앞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3개법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용도지역에 농공단지로 지정된 토지 안에서 건축 제한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즉 3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거 나야 되죠. 용도지역별 행비제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농공단지는 3개법, 즉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렇게 외워야 되죠. 자, 그 다음에 B번 봐요.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가 지정된 토지인 경우에는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은 농지법에 규정합니다. 농지법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농림지간의 보전산지는 다효조리, 산지관리법. 그리고 농림지간의 초지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자를 받게 돼요.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간에서 공원구역은 무슨 법?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건축자를 받습니다. 네. 그 다음에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자는 수도법에 의해서 건축자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간에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물과 그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건축자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하는 법률. 이렇게 자연환경보전지간의 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물과 보호구역은 문화재보호법, 그리고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존 및 관리하는 법률 같은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자가 이루어진다. 이거 다 암기하셔야 된다고. 보면은 기억날 정도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간의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수감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 건축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수감법과 같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건축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용도직별 행위자는 건축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용도직 안에서의 건축자를 개별법으로 정하는 경우까지 이제 진도가 나왔습니다. 네.